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가족이 같은 종이에 마지막으로 함께 서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이 다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협의서는 상속재산을 누가 무엇을 받을지 가족이 합의해 정리한 문서입니다. 등기와 세금 신고, 금융기관 정리 절차가 이 문서를 근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협의서가 흔들리면 그 뒤의 절차도 같이 흔들립니다. 펜을 잡기 전에 5가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송백현 변호사입니다. 점검사항 첫째, 상속인 전원이 참여했는가입니다. 민법은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정해둡니다. 혈족 상속 순위는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 자매, 사촌인의 반계 혈족 순서입니다.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협의 분할은 공동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협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가까운 가족만 떠올립니다. 실제로는 빠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모님의 전혼 자녀, 먼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하는 대습 상속인, 인지 절차로 뒤늦게 확인된 자녀가 그렇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재적등본을 부모님 기준으로 확인해 빠진 사람이 없는지 한 줄씩 봐야 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다면 친권자가 마음대로 대신 서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가 충돌하면 특별 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과 채무를 같이 받는가입니다. 협의서는 재산만 적는 자리가 아닙니다. 빚도 같이 봐야 합니다. 예금, 주식, 보험금, 임대차 보증금, 자동차, 대여금까지 한 줄씩 정리합니다. 통장 잔액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빚이 더 무겁습니다. 대출, 카드값, 보증채무, 체납 세금이 한 묶음입니다. 가족끼리 이 빚은 누가 갚는다고 정해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 합의만으로 다른 상속인이 당연히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가족 내부의 분담은 가족 안에서만 통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여전히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있는 상속이라면 협의서보다 먼저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법정 상속분과 실제 상속분을 구분했는가입니다. 법정 상속분은 법이 정해둔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분할은 공동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속인이 아무것도 받지 않는 협의도 전원이 진정으로 동의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유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 수익과 기여분입니다. 특별 수익은 생전에 부모님에게서 미리 받은 큰 증여나 유증을 말합니다. 기여분은 부모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몫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특별 수익과 기여분은 말로만 주장해서는 다툼이 커집니다. 통장 이체 내역, 간병 일지, 진료 기록, 카톡 메시지 같은 자료가 협의 자리에 같이 올라와야 합니다. 넷째, 부동산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었는가입니다. 부동산은 협의서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시작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세히 써야 합니다. 주소, 집원, 건물 표기를 등기부등본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지분이 나뉘면 분자와 분모를 분명히 적습니다. 이전 시기, 정산금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까지 빠뜨리면 안 됩니다. 부동산을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한 형제에게 현금을 보태는 정산도 흔합니다. 이때 금액과 지급일이 두루뭉술하면 2달 안에 다툼이 시작됩니다. 추후 합의한다는 말은 그 자리에서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는 뜻과 같습니다. 여기에 취득세, 양도소득세, 임대차 관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이면 보증금 반환 문제까지 따라옵니다. 다섯째, 서명과 문헌을 안전하게 정리했는가입니다. 협의서는 결국 종이 한 장입니다. 그 종이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마지막 단계가 서명과 문헌입니다. 등기까지 예정되어 있다면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맞춰야 합니다. 서명 옆에는 인적사항을 자필로 다시 적고 여러 장이면 간인까지 챙기는 쪽이 안전합니다. 본문에 자주 들어가는 문구가 있습니다.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문구는 가볍게 쓰면 안 됩니다. 협의 당시 모르던 재산이 뒤늦게 나오거나 부모님이 남긴 새로운 자료가 발견됐을 때 그 문구 하나로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넣더라도 현재 확인된 상속재산에 관하여처럼 범위를 분명히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국 협의서는 빠르게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천천히 점검하는 문서입니다. 상속인 전원, 재산과 빚, 법정 상속분과 실제 상속분, 부동산 조항, 서명과 문헌 이 5가지를 확인한 뒤에 펜을 잡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협의서는 가족을 묶는 마지막 매듭이 될 수도 있고 5년 뒤 분쟁의 첫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서명 전 점검에서 갈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